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1번부터 내용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안 나온 지가 훨씬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고, 아래 보시면 62번 같은 경우에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운송 파트들, 예를 들면 헤이그, 함부르크, MT, 이런 쪽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무역 용어를 출제 비율을 늘림으로써 이제 좀 어느 정도 임팩트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그럼 볼게요. 이게 뭐 내용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정도로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조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상에서 그 면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 거고, 그래서 권리와 면책이 4조, 그 다음에 책임 제한 8조, 구조는 통화 단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있죠. 헤이그 규칙에서 내용들을 조금 보완한, 즉 약간 의정서, 프로토콜 같은 느낌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보시면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게 16조항까지 되어 있고, 네 번째 조항이 4-1, 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어떤 타이밍을 기준으로 해라? Goods are discharged. 양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라 라고 하는 게 1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확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commodity exchange price. 해당 물품 거래소의 가격.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뭘 따라라? current market price. 시가를 따라라.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다 없어요. 그러면 by reference to the normal value of the goods, same kind and quali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 가격을 따라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neither the consignor, consignor는 송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hip, neither로 연결되어 있고 no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아니란 뜻이에요. shall be responsible, 즉 책임이 없다. in any event for loss or damage. 근데 has been knowingly misstated by the shipper in the bill of lading. 해당 물품의 특성을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쉬퍼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기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쉬퍼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여기 컨사이너, 이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대신 누가 들어가요? 캐리어. 왜냐면 운송인하고 선사하고는 별개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고, 자, 4번 내용을 보시면은 이 조항의, 이 협정의 조항들은 shall not affect,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iability of owners of sea ongoing vessel, sea going vess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해 중에 어떤 그 선박의 책임과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다른 협정들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5번에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rovisions of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national law govern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런 핵과 관련된 데미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고. 자, 다음에 62번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 10조의 내용이다.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10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2번의 답은 일단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넣어서 한번 볼게요. The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in two different states. 그리고 the bill of lading이 발행이 됐어요. 어디에서? contracting state, 체약국이죠. or
B. The carriage, 운송이 is from, 시작이 됐어요. 어디에서? port in a contracting state. 즉 체약국상에서의 항구에서 운송이 시작이 됐다. 라고 한다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나오죠. The contract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at the rules of 쭉쭉쭉 나오고 여기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whatever may be the nationality of the ship이라고 하니까 배의 국적이죠. 그 다음에 운송인의 국적, 송화인의 국적,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수화인까지 나와야 돼요. consignee of any other interested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2문제가 출제가 된다, 뭐 3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 몬트리올 협정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계속해서 2문제씩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해에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비하시면은 안 되죠. 이게 뭐 이렇게 2문제가 나왔으면은 3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63번이죠. DPU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The seller must pay the cost of providing the delivery transport document under A6. A6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다음에 인도 운송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2번에 셀러는 paid any charges for unloading. 셀러가 비용 부담해야 된대요. 언로딩 관련된 거. DPU니까 delivered at place unloaded죠. 자, 그래서 셀러는 must pay any charge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양육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But only if 뭐뭐 하는 경우에만 those charges 이런 비용들이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셀러의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어디에서 운송계약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DPU 규칙에서 셀러의 의무는 뭐예요? 목적지에서 물품 양화할 때 발생하는 양화비까지 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런 only if 이런 조건이 붙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났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앞의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답은 2번. 자, 3번에 The seller must pay where applicable duty, tax, any other costs related to export and any transit clearance. 우리 A7 같은 경우에는 통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모든 비용들 그리고 charge,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rela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B5, B7 나와 있고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지불해줘야 되고 5번에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and their transport until they have been unloaded and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2. A2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under B9. B9은 allocation of cost,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 64번에 DAP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먼저 1번에 보시면 더 셀러가
may not give the buyer any notice required to enable the buyer to receive the goods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어가 물품의 인도를 수령받을 수 있게끔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may not이 아니라 여기가 must가 들어갑니다. 의무 규정이니까. 다음에 2번에 the seller may not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자, 이것도 뭐예요? 그 자신의 운송수단, 그리고 뭐 이런 비용들 부담 다 뭐예요? 셀러가 해야 되는 거예요. may not이 아니라 여기도 must가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수배하고 의무입니다. 다음에 3번에 the buyer has obligation. 의무가 있대요. 셀러에 대해서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no obligation이 되고요. 4번에 the seller is not required to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ation. DAP 규칙이죠. 얘는 목적지에서 셀러가 물품을 양화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양화 준비 완료된 상태로 넘기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5번에 바이어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러가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을 바이어가 체결해 줘야 돼요? 아니죠. 셀러가 알아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has no obligation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5번이요. CISG 7조의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이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가 적용이 돼요? its international character. 국제적인 특징. 그리고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국제상의 통일의 증진성. 그러니까 뭐 여러 국가에서 해석하는데 항상 유사한 케이스에서는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유사한 해석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적용상의 통일성. 그리고 and the observance of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신의 성실이었죠. 그래서 괄호에는 good faith가 들어가야겠네요. 신의 성실 아니면 뭐 신의 준수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6번에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으로서 옳은 것은 자,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no가 나와 있죠. No claim or right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그래서 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는 shall be deemed. 근데 여기 앞에 no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할 때 얘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다. To be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뭐예요? 권리 포기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Unless the waiver of renunci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such party. 어떤 특정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권리 주장을 안 했어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 권리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겠죠. 근데 왜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 발생했는데 그때는 이거 권리 주장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 나는 계속해서 권리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걸 하자라고 인식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들어가는 조항이 뭐예요? 권리 불포기 조항인 거죠.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권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참은 거다. 정확하게 acknowledged and confirmed 뭐에 의해서? 서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권리는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non-waiver clause였습니다. 자, 67번이요.
MIA 42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42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해의 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굳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암기를 해 놓으시면 확실히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 조항 하나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딱 조항 숫자를 보고서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될지 예측이 돼요. 심지어 보통 이 42조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부분을 빈칸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었지 까지도 떠오릅니다. 자, 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by a voyage policy. 항해 보험증권이죠. 블랭크 or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이 3번이에요. at and from 그리고 from 시작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A particular place.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ship should be at that place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그럴 때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대요. 근데 there is an implied condition, 명시 조건이 있습니다. That the adventure shall be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그 항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요거예요. 항해의 개시. And that if the adventure be not so commenced,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항해가 개시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이 해지된 걸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답은 3번. 이것도 많이 보셨어요. 우리 42조도. 자, 다음에 68번에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33, 34, 35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33조 같은 경우에는 재판 관할 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조하고 35조 같은 경우에는 중재,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1번에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주된 상시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The one fixed and permanent abode, 이게 거주지란 뜻이에요. Of the passeng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그래서 이 거주지를 어떻게 정의해 놨느냐?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주된 상시 거주지가 거주지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33조 내용 자체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던 조항 중에서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던 게 있거든요. 그 거주지에 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다라고 보시고, 재판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2번에 questions of procedure. 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arbitration tribunal seized of the cas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arbitration tribunal이 아니라 court, 법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뭐에 대한 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arbitrator or arbitration tribunal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번에 the right to damage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우리가 몬트리올 협약에서도 제척 기간이 있었죠. Within a period of 2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언제부터 기산된대요? From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아니면 from the date of which the aircraft ought to have arrived. 만약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면 도착했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rriage stopped. 운송이 멈춘 날짜로부터 기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commercial agreement, 상업적 합의죠. means an agreement other than an agency agreement. 그러니까 대리점에 의한 계약 이외의 상업적 계약은 의미합니다. 상업적 계약은 대리점이
대리점 계약 이외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made between carriers, 운송인끼리 한, 그리고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ir joint service for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승객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에 몬트리올 협약 11, 13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0조 같은 경우에는 명세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11조는 문서의 증거력, 그리고 13조에는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에 The consignor. consignor는 송하인이죠.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damage. 자, 우리 컨사이너, 송하인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한테 물품 전달을 해줄 때 내가 전달해주는 이 물품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명세가 잘못 전달됐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인 컨사이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1번 내용인 겁니다. 자, 2번에 보면 The Airway Bill, 항공화물 운송장이죠. or the mate receipt, 이거 뭐였어요? 본선 수취증이라고 해서 어디서 사용돼요?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몬트리올 협약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송 관련된 협약인 거죠. is prima facie, 추정적 증거입니다.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운송계약 체결 증거이고 of the acceptance of the cargo, 화물 인수, 그리고 of the condition of carriage mentioned there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 mate receipt가 빠져야 돼요. 얘는 항공 쪽이 아니라 해상이니까. 답은 2번이죠. 3번에 except when the consignor has exercised its right, 그 권리를 실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the consignee, 수하인은 is entitled, 권리가 있습니다. on arrival of the cargo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 cargo to it on payment of the charges. 여기서는 비용이에요.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그래서 이 12조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 비용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요. 4번에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cargo arrives. 도착했으면은 바로 알려주고. 5번에 if the carrier admit the loss of the cargo, or if the cargo has not arrived at the expiration of 7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it ought to have arrived,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enforce against the carrier the right which flow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계약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7 days,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시고요. 70번으로요. ICCA 제3조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오 박스에 보시면 This insurance indemnifies the assured.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준대요. In respect of any risk insured herein against liability incurred. 발생하는 어디에서 any, 여기가 both blame collision. 이게 뭐냐면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라고 해요. 뭐 조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claus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carriers under the said clause, 누구는 동의합니다. to notify, 알려주는 거를. 여기서 assured가 들어가고요. 요거 쌍방가실 충돌 약관에 대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to notify the insurer,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예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어요. 근데 이 배가 막 어딜 가다가 운송 과실로 인해서 물품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배 선사나 뭐 선주나 이런 쪽에서는 그 보상 안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대방 그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 실려 있는 물건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보상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화주들은 보상을 받느냐? 상대방 배 있죠. 여기에다가 청구를 해요. 자, 당신이 운송 과실이 있어가지고 내 물건이 망가졌으니까 내 물건 망가진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에서 100%를 지급을 해줘요. 그럼 여기 화주는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예요. 이 배가 이쪽 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당신 배에 물건이 산적되어 있는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근데 내 배만 잘못했냐? 당신 배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50%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50%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주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50% 줬으니까 당신 돈에서 50%를 나한테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주가 어떻게 돼요? 50%의 비용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커버해 주는 게 쌍방과실 충돌 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요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50%를.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 71번에 UCP 456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 독립성, 그 다음에 추상성, 그리고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1번에 신용장은 그 자체로 어떤 별개의 거래예요. 뭐하고는? 매매 계약하고는. 그 다음에 2번에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개설은행은 applicant의 시도를 to include, 포함시키려는 뭘로?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 forma invoice and the like. 이런 것들을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개설 의뢰인의 시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discourage 하면 낙담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3번에 bank, 은행하고 applicant, 개설 의뢰인은 deal with document, 서류로 거래한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5조의 추상성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쓸데없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pplicant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빠져야 됩니다. 4번에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제시를 위한 만기를 기재해 줘야 되고요. 5번에 a credit mus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왜냐하면 신용장에서는요. 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어음이 applicant가 지급인인 상태로 발행된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72번에
MIA 64조, 66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손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4조는 단독 훼손, 그 다음에 66조는 공동 훼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a particular average loss, 단독 훼손은 is a partial loss, 분손이에요. subject matter에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and which is not a general average loss. 공동 훼손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에 expense incurred by or on behalf of the assured. 그래서 피보험자로 인해서 혹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뭘 하기 위해서 for the safety or preservation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을 했어요. Other than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 구조 비용이라든지 공동훼손 비용이 아닌 것. 이것들은 are called particular charge라고 단독 훼손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3번에 a general average loss is a loss caused by or directly consequential on a general average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sequential 같은 경우에는 기인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general average act, 공동훼손에 따라서 발생한 게 공동훼손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There is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이 있습니다. 여기 act가 붙었으니까 공동훼손 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죠. Where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voluntar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in time of peril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roperty imperiled in the common adventure. 그래서 이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거 학습하셨고 5번에 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in the policy where the assured has paid, 피보험자가 지급했어요. or is liable to pay,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죠. A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훼손 분담금 in respect of the subject insured, he may recover therefore from the policy holder라고 되어 있는데 policy holder는 보험 계약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보험회사 인슈어러한테 받아야 되죠. 사실은 policy holder 같은 경우에는 assured하고 동일하게도 사용을 하잖아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거고 인코텀즈 CIF나 CIP처럼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랑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다르게 되면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번이요. 뉴욕 협약 나왔죠? 1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1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 are sought. 기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내용들은요. 어떤 특정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 국가 내에서 중재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중재 판정이 있었죠.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2번에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rbitral awards. 중재 판정이죠, 얘는. Not considered as domestic. 국내 판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그 다음에 3번에
the term 용어인데 arbitration tribunal 중재 판정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중재 판정부는 포함을 합니다.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그래서 중재인에 의한 판정.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y. 중재 판정부에 의한 판정. 둘 다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중재 판정부가 아니죠.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재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재인이 한 것도 그렇고 중재 판정부가 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중재 판정이다 라고 하는 중재 판정에 대한 정의 조항인 거죠. 그래서 어워즈가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에 서명, 비준, 가입이에요. To this convention or notifying extension under Article X 10조에 따라서 확장하려면 Any state ma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 이 중재판정 인정을 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주겠다. 그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Any state may also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more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making such declaration. 뭐에만 적용된대요? 상사 분쟁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74번에 뉴욕 협약 8, 9, 12, 13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10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런 가입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메인에서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서 뉴욕 협약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좀 앞에 조항들이 하나가 나와요. 1조 나오죠. 그리고 뒷조항이 나와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맞추시는 쪽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나가 1조가 나오고 하나가 우리 이 승인 및 그 중재 판정 취소 사유 기억하시죠? 그게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때는 두 개 다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74조 1번 한번 볼게요.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shall be deposited. 기탁되면 누구에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2번에 accession shall be a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UN 사무총장.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요거 90day 요거 중요했죠? 그래서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요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 숫자는 다 90일이었어요. 일수 관련해서는 자, 4번에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폐기할 수 있습니다. This convention by electronic notification to the UN 사무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좀 이제 많이 익숙해진 용어라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1958년이잖아요. electronic notification 얘하고 어울리지 않죠. 얘는 뭐예요? written 서면 통지가 답입니다. 답은 4번. 5번에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1 year. 연도는 1년이었어요.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 General.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CMI 통일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these rule 적용이 됩니다. When adopted by a contract 쭉쭉 나오고요. 이게 그 document of title
선화증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다음에 2번에 contract of carriage shall mean any contract of carriage subject to these rules which is to be performed wholly or partly by C. 그래서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carrier 그리고 consign이 운송인하고 수화인이 나왔어요. Main the parties named in or identifiable as such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식별될 수 있는 당사자다. 즉,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당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이 carrier and consign이가 아니라 운송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carrier하고 shipper.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The carrier shall deliver the goods to the consignee upon production of proper identification. 즉, 이 CMI, 이게 결국엔 SWB잖아요. Seaway Bill. 근데 이게 본인을 내가 관련된 권리 증권을 갖고 있다. 이런 증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송이 가서 물건 전달해 주려면 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신분 확인만 있으면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죠. 5번에 The carrier shall be under no liability. 책임이 없습니다. 물품이 잘못 인도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인도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물품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맞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합리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이고 76번에 CISG 1, 2, 3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CISG 1조, 2조, 3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우리 nationality, 당사자의 어떤 국적, 그 다음에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이것들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either가 아니라 얘가 neither로 바뀌어야 되고 or가 아니라 nor로 바뀌어야겠네요. 2번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 of business are in same state.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differen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게 are contracting states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3번에 This convention applies to sales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선박이라든지 이런 항공기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적용 제외 내용이었습니다. Does not applies가 되고요. 4번에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 이거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뭘로 보는 거죠? 서비스 계약, 용역 계약 이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4번. 5번에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이런 것들은 sales, 매매로 간주가 된대요. 비록 물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한다 하더라도요. If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s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only if가 아니라 여기가 unless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자, 77번에 자, EUCP 버전 2.1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EUCP 2.1 버전이 2023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2.0 버전으로 문제가 쭉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처음 2.1 버전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뀌었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2.1 버전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 버전에 비해서 내용이 막 많이 바뀌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뭐 용어 정의 정도가 이제 명확하게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에 EUCP는 apply where the credit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 EUCP. 뭐 요거는 똑같죠? 2.1 버전 내용하고. 그래서 EUCP는 적용이 됩니다. EUCP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 2번의 EUCP credit은 must indicate the physical location. 왜냐하면은 EUCP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과 실물 서류 두 개를 같이 낼 수가 있거든요. 반반씩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고 3번의 un-EUCP credit은 must also indicate the physical location of any nominated bank. If different to the nominated bank, the physical location of the confirming bank. When such location is known to the issuing bank. 이런 것들 다 적어줘야 되는 거고. 4번에 data processing system.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의미합니다. A computerized, 전산화된, or an electronic, or any other automated means. 즉, 전산화되거나 전자적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Used to process, 처리하고 and manipulate data, 데이터를 조작하고 initiate an action, 조치를 개시하고 or respond to data message, 응답하고 or performance in whole or in part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5번에 represent, 다시 제시하는 것 or represented, 다시 제시된 이라는 것의 의미는 to substitute, 대체하는 겁니다. or replace a written record already present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EUCP잖아요. written이 아니라 electronic record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고 78번에 ICC 567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전부 다 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Insurer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y. 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묵시담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seaworthiness, 불례항성,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 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자, 다음에 2번에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strikers, lockout, workmen 이런 것들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면책약관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왜 발생한 거냐면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ideological, religious motive 정치적, 어떤 이념적, 종교적 동기에 따라서 뭔가 누군가의 행동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4번에 이것도 면책인데요. caused by the relict 유기된 mines, torpedoes, bombs 다 뭐예요? 유기된 어뢰, 뭐 폭탄 이런 것들이죠. Other direct weapons of war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쟁 면책 약관에 대한 내용인 거고. 5번에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이것도 쭉 맞죠? by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 thereof or any attempt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포획, 납포 이런 것들 맞아요. 면책약관에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근데 사실 뭐 문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이 ICC 2009 버전에서는요. 요 내용이 그냥 애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이 문제를 풀다가 맞추신 분들은 이 해적 있죠. 얘도 accepted가 아니라 including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애초에 이 내용 자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든 저렇게 들어가 있든 옳지 않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구약관에는 들어가 있었고요. 신약관 들어오면서 빠졌어요. 자, 79회 협회적 허약관 ICC B의 담보 위험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의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lightning 해당이 되죠. 다음에 near의 ordinary wear and tear 해당 안 됩니다. 디귿의 washing overboard 갑판유실 해당이 되고요. 리얼의 inherent vice 해당되지 않고 미음의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육상 운송 용부의 전복이나 탈선 해당되네요.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디귿, 미음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무역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an agreement by a liner예요. liner는 우리가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To provide cargo space on a vessel, 선복을 제공해 줍니다. At a specified time for a specified price,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금액. To accommodate, 편의를 위해서 on exporter나 importer에. Who then become liable for payment even if he is later unable to make the shipment. 이거 뭐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한 다음에 만약에 물건을 못 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A freightment contract, 운송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세사 2026년도 43회 기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